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전일 마무리가 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금요일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IT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각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 대한 점도 있지만 이와 연결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들, 이 계획이라고 하면 하반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감산이 불가하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이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큰 부분이 삼성전자의 시장에 메모리 시장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점유율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발표 이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반도체 부분, D램, 낸드 부분의 빅그로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빅그로스라고 하면은 생산량 부분의 조정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 대비해서 D램 같은 경우는 17%를 하회를 했고 낸드 같은 경우는 9% 하회를 하면서 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감산이나 그 투자에 대한 부분, 즉 캐펙스 축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점유율 회복에 우선 집중하겠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감산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자연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좀 수요 회복 쪽에 초점을 이렇게 늘려놓는, 시계열을 늘어놓는 전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더욱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이 반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거래일 가격 조정이 있었던 부분에 회복이 관심이 되고 있고, 다만 이 가격의 회복 같은 경우는 한 번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 반등에 따라 좋지 않은 업황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가능한데, 이 반등 안에서는 강하게 추격하는 게 아니라 좀 매매 관점 정도의 접근이기에 우리가 그 점을 좀 주요한 포인트로 놓고 대형 IT주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 드리면 업황에 대해서 기대되었던 재고 조정, 이 재고 조정이라고 하면은 좀 감산 부분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시장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 점은 예상보다는 더 좋지 않게 좀 시각을 비추었고, 그러면 재고 조정에 대한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기에 IT는 조정이 나왔고,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주가는 자연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에는 업황의 상태가 더 좋지 않아졌다라는 결론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분석해 볼까요? 네, 특징 중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흐름, 수급적인 흐름을 체크를 하고 적극적인 진입은 아니고 우리가 매매 관점 정도만 이 종목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간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전거래일 가격 흐름은 3.7%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은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지만은 외국인이 전거래일 적극적인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업황이 불안해요. 그 안에서 시총 상위 정도의 흐름을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가격 접근은 57,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 대형 IT 종목 중 삼성전자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이 수급의 변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선 저희가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서두에도 언급드렸지만 대형 IT주들이 약해요. 여기에서 방송을 통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계속 말씀드려왔고, 시세가 났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오면 봐야 된다라는 시각은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진입해야 되는 가격이 1차적으로 기존의 86,000원 조정 시에 제시를 드렸는데 이 가격이 조정이 나왔고,
그 감산의 환경에서 봤을 때는 전 저점인 8만 원을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의 변화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그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이 IT주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무너진다 해서 그냥 이제 업황이 안 되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가격 시점을 잘 잡으면 더할 나위 없는 매수의 기회가 온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의 타이밍이 한 1분기 정도 늦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점에 대해서 그 대형 IT주들이 조정이 나오면 시총 최상위에서 20위권 외의 종목으로 확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급적으로는 그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존 사업에서 2차 전지 신사업이 더해지는 기업들, 그다음에 현재 매크로 상황 강달러죠. 이 강달러 환경에서 시장 변화 시 주도 업종의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 매크로 상황만 부정적으로 놓고 볼 게 아니라 바뀌는 환경에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추려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강달러 흐름에서 가장 피해가 큰, 달러 익스포저가 큰 산업이 항공 운송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볼 거는 강달러의 환경이 변하는 톤이 나타나면 가깝게는 그 FOMC 회의 이후에 실제 0.75%의 금리가 결정되고 시장이 내릴지 오를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변동성은 커질 거고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금리 인상의 톤이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단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강달러의 환경이 여기에서 변한다고 하면 우리가 달러 익스포저가 큰 항공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자금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접근 가능한 대형 항공주 중에서 좀 이제 화물에서 여객으로 실적이 전이될 수 있는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22,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